7월 5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32% 상승한 2862.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9% 상승한 847.4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와 HLB 파나진 두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강스텐바이오텍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추진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는 글로벌 전략 컨설팅 기업인 LEK 컨설팅이 지난달 바이오 제약 기업과 임상시험 수탁기관, 위탁개발 생산 기업과 투자자 등의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적대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계약이나 보조금, 대출 지원 등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오 시밀러 우대 정책 등을 밀어줬던 만큼 이번에도 해외 바이오 시밀러 우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및 기술 수출 계약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HLB가 언론을 통해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 위한 미국 식품의 약국과의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HLB 파나진은 자회사인 바이오스케어가 호흡기 진단 제품 라인업을 모두 갖추며 1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전했어요. 해당 소식에 HLB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한편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한 6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는데요. 유상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며 전환사채 발행 목적은 채무상환 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유한양행은 관계사인 프로젠과 면역항암 이중항체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에너지 저장장치 섹터입니다. 어제 저녁 삼성 SDI가 미국 최대의 전력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삼성 SDI는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6.3GW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 SDI는 1조 원이라는 공급 규모에 대해 다수의 프로젝트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공급 규모는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에 삼성 SDI는 장중 최고 4%까지 상승했던 주가를 일부 반납하며 마감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처럼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는 설비에 필요한 필수 설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이 많은 날에 남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햇빛이 없는 날에 꺼내 쓰는 식인데요. 우리가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배고플 때 다시 꺼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 열풍이 불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호황을 맞았어요. 현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서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90%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삼성 SDI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2026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높이기로 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삼성 SDI를 선택했다고 해석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 속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유니테크노는 삼성 SDI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셀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적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감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호실적 속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과 5월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도 전해지면서 대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이노진은 식약처로부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며 상승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노진 미토데이 샴푸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노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몬과 엑스큐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투비소프트는 이대주주인 베레어 조합 2호 등과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리봇을 비롯한 일부 로봇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어제 저녁 삼성전자가 100% 무인공정을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을 구입하여 최근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는데요. 무인공정은 기존 공장이 아닌 신규 반도체 공장부터 적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는 향후 인구가 감소되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제 조치라고 전해졌는데요. 환경과 안전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최근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인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외에도 휴대전화와 가전공장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에 최근 잠잠했던 로봇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여주었네요. 한편 CNH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CNH는 일주일 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있던 종목인데요. 최근 지주사와 보험, 증권, 자동차 관련주들은 정부의 밸류업 기대감이 지속되며 저PBR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딥마인드는 8월 13일에 주주총회를 연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무인항공기와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드론 외주 제작, 무인 비행장치 수리업 등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공시에 기대감을 잇고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강스템바이오텍은 어제 장마감 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퓨어스템 AD주를 투여받은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효성 차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시간의 하한가에 이어 오늘 정규장에서도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상연구 책임자인 박영립 순천향대 부천병원 피부과 교수는 해당 물질이 이번 임상 1차 평가 변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일 뿐 약의 효능과 안전성은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